안녕하세요. 시각미디어 디자인과 박정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도에 진행했던 디자인 띵킹 과정 수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디자인 띵킹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리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과에서 진행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진행했던 과정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좀 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념, 운영, 활용 사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아무래도 직관과 분석 이 두 가지 사고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네 가지 꼭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1번, 2번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번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의 어떤 니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단계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문제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정의하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는 저희 시각디자인과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만 이 두 개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디자인 띵킹은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간단하지만 이게 가장 큰 어떤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띵킹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중심, 창의성 제고, 협업화가 실용성 확보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팀 작업이 좀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진행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도출시키기도 하거든요. 학생들의 어떤 개인 역량이라든지 적극성들을 어떻게 해서 팀을 구성하는데 교수가 얼만큼 관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협업에 대한 부분을 강요를 많이 개입을 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어떤 베네핏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커리큘럼의 설계는 이론과 실습,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저희과 수업은 특히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밀착형으로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어떤 미션이라든지 문제점을 일부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디자인 띵킹이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정의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프로세스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실습은 이제 저희 과에서는 특히 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평가 및 피드백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특히나 팀별로 발표 수업이 많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요즘에 특히 학교에서도 AI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학기별로 새로운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전에서도 그런 일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은 요즘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아무래도 제품의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요인,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이제 다양하게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조금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거든요. 뭐 도쿄에서 클리너가 단순히 청소부가 아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지금 키친타월 거리인데요. 주방에서의 어떤 소비자가 손이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한 손으로 뚫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니즈를 반영해서 기울기를 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어떤 그 예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하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뭐 이렇게 제품의 부츠의 기능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든지, 모캔디는 이런 모캔디의 형태, 그 다음에 이건 갓 나왔어요라는 브랜드인데요. 달걀의 어떤 제품의 신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띵킹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좀 유명한 사례인데 그 지휘사에서 공포심과 모험심은 뭐 종이 한 장 차이 뭐 이런 개념인데 MRI 기계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찍기 위해서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진정제를 투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어드벤처 구종 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피터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 수업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작년에 우수 사례집에 이제 실렸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 CJ 웰케어 펫다운 런이라는 제품을 가지고서 간단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감. 아까 네 가지 꼭지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공감인데요.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썼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기업 특강을 기업체 마케팅과 디자인실에서 각각 한 명씩 오셔서 실무자 강의를 시켰어요. 두 분 다 여자분이 오셨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동기부여도 하고 기업의 문제점도 듣고 또 공감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주제로 이제 질문도 하는데요. 하여튼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흥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적용하기 전에 제품 디자인인데요. 사용자 중심 문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팀별로 저희는 이 부분을 분석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조사라든지 인터뷰, 기타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통해서 전략과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팀별로 발표를 하게 시켰습니다. 이게 아마 한 4주차, 5주차 정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각 팀별로 이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좀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었고 서로에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온 이제 팀별 아이디어인데요. 아무래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우선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때 이제 그 기업체 강의 때 그 담당자들이 얼반 스포츠를 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20대의 그 펫다운에 대한 인지도 없다 보니까 2030을 타겟으로 해서 보다 좀 이 펫다운 자체가 다이어트 보조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부정적이지 않게 건강하게 살을 빼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갔기를 원했기 때문에 얼반 스포츠를 가지고서 이제 왼쪽 친구는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 스포츠 중에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테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뚜껑을 닫으면 테니스 코트인데 열면 팝업 스타일로 이렇게 랠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미적 요소를 가미시킨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제를 줄 때 스페셜 패키지와 또는 콜라보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포티파이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음악과 함께다. 그래서 다 각각 브랜드의 특장점을 적용시켜서 패턴화시킨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그 디자인 띵킹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던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르시즘, 점점 아름다워지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반한다라는 그런 테마로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이론 수업 때 디자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여러 가지로 했었어요. 이 학생은 그 과정에 있는 이제 이론 수업에 이제 설명했던, 제안해 주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디자인 기획 단계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켰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르시즘이라는 테마를 선정하게 됐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왼쪽은 다이어트 레시피라고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위한 하나의 레시피가 팻다운이다. 뭐 이런 주제고요. 오른쪽은 운동도 여러 가지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MBTI처럼 펫BTI가 여러분의 다양한 운동의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서 제안해 줍니다. 뭐 이런 테마로 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띵킹 수업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시선들이 있었고 전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선정된 시안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학생은 굉장히 그러니까 런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통통하게 달리기 시작했던 여학생이 점점 시간 지날수록 날씬하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달리는 모습이 그 관련돼 있는 앱을 다운해서 요 부분을 화면을 QR코드처럼 화면이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이 제품 실제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비추면 핸드폰에 이 달리는 소녀가 지금 멈춘 화면이지만 계속 달리는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서 기업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었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CJ 웰케어에서 직접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사실 모든 학생이 다 갈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리뷰를 통해서 일부 팀을 추천을 했고 그 팀들이 따로 이제 학생들 작품 중에서 잘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에 가서 직접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과 거기에 대한 감사패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사례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뭐 김나영의 노필터 TV라고 굉장히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최종적으로 선택된 학생들의 이 실명까지 거론해 주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아주 즐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셜 패키지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도 했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라든지 기타 홍보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청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원래는 소리가 있는데요. 소리는 심의 라이센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뺐고요. 보시는 것처럼 펫다운 박스 안에서 지금 여학생이 굉장히 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도시에서도 달리고 뭐 시골에서도 달리고 계절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제품이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이 그 AI 앱을 통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즐거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 발표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팀 기반 활동으로 팀워크를 좀 다져가야 되고 또 팀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팀한테 맡겨둘 수가 없더라고요. 교수가 적절하게 관여를 해야 하고 유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근을 학생들한테 좀 줘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CJ 걸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수업의 디자인 띵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했었고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창업해보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디자인 띵킹으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하고 학생들과의 어떤 교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적절한 어떤 그때그때만의 어떤 교수님들의 역량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론 시간이 또 길거나 또는 또 학생들이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좀 적극성하고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수업 운영의 노하우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러스트나 포토샵도 AI 기능이 많이 탑재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적용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물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학생들과 좀 약간 불협화음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보니까 결과가 좋아야 학생들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중간에 학생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시간이 좀 급하게 진행했지만 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또 여러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